오늘 기준으로 다운로드 수는 20만을 조금 넘은 것 같고요. 스타 수, 좋아요 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2만 2천 개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개발이라는 것들이 개념이 많이 바뀌게 될 거는 확실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이 정도면 개발자는 얼마 안 남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과 사람을 잇는 IT 커뮤니케이터 이재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AI에게 말하듯 지시하면 스스로 코드를 만들어주는 개발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게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엄청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영국의 콜린스 사전에서는 2025년 올해의 단어로 바이브 코딩을 선정했을 정도로 많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IT 구독자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를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시리즈를 기획했는데 이름하여 바이브 코더스입니다. 오늘 그 시리즈의 첫 문을 열어줄 아주 좀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오마이 오픈코드라는 플러그인을 개발하신 김현규 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개 한 달 만에 GitHub 스타 19,000개를 돌파했고 엔스로픽과 오픈AI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과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지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부터 나눠야겠죠? 영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발자 김영규라고 합니다. 네, 먼저 요즘 IT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그래머 김영규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오마이 오픈코드라는 오픈코드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오늘 기준으로 다운로드 수는 20만을 조금 넘은 것 같고요. 스타 수, 좋아요 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2만 2천 개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비해서는 되게 빠른 성장을 보인 프로젝트를 어쩌다 보니까 만든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로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스타 수가 얼만큼 대단한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개발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진짜 엄청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한번 확인하고 왔는데 22,300개, 정확하게 22.3K를 찍었더라고요. 네, 엄청 대단하신 것 같은데 우선 오마이 오픈 코드가 무엇인지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오마이 오픈 코드가 낯선 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로드 코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클로드 코드랑 이제 비슷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오픈 코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마이 오픈 코드는 그 오픈 코드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을 제가 녹여내서 제가 소개할 때는 클로드 코드보다 훨씬 좋은 이제 에이전트, 코딩 에이전트라고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깔게 됐을 때 이제 각 작업별로 잘하는 어떤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조금 더 정확하고 사람이 작성한 코드처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가 반년 동안 혼자 방구석에서 실험했던 것들을 잘 녹여가지고 플러그인으로 소개를 하게 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어벤져스를 모아놓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잘하는 AI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하나의 자리에서 쓸 수 있게 만든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질문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 플러그인이 화제가 된 건 뭔가 이제 기술도 있겠지만 영규님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 24,000달러라는 금액을 들였다고 저도 들었어요. 이게 말이 24,000달러지 사실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잖아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금액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까지 이게 하시게 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 24,000불을 제가 제 돈을 다 주고 사용한 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맨 처음에는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면서 이거를 만들게 됐었는데 클로드 코드에서 사용하던 걸 오픈 코드에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만들게 된 건데요.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저는 이제 200불짜리 플랜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데 이걸 여러 개 사용하게 되면 그 200불 이상의 가치를 훨씬 뽑을 수 있거든요. 토큰 사용료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했었을 때 최근 그 한 달 반 정도의 사용량이 로컬에 기록에 남는데 제 컴퓨터에 기록에 남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API 비용을 내고 결제했을 때 환산되는 비용이 24,000불 정도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는 그러면은 24,000달러를 드린 것이 아니라 24,000달러 어치 토큰을 사용했다. 맞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네,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이게 GitHub 스타를
19,000개까지 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기를 혹시 예상은 하셨을까요? 당연히 못했고, 원래는 이제 그냥 친구들이 제가 에이전트를 좀 잘 쓰는 걸 알고 있어서 이거를 그냥 친구들이 편하게 깔아서 쓸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형태로 잘 포장한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친구들만 주기엔 좀 아깝다 싶어서 음. X에서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댓글도 달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한 인플루언서한테 발각이 돼서 샷아웃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바이럴이 타게 돼서 어, 맨 처음에 미국 개발자들, 뭐 유럽 개발자들 이렇게 바이럴을 탔다가 그 중국에도 한번 바이럴이 되고 일본에도 바이럴이 한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스레드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바이럴이 진행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오마이 오픈 코드가 외국에서 먼저 핫해져 가지고 저도 당연히 외국 개발자가 만들었겠거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개발자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이름이 참 입에 잘 붙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뭐 줄여서 OMO, 이렇게 오모 이렇게 또 부르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 이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도 사실 먼저 조금 궁금합니다.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 중에 Z쉘이라는 그 터미널 도구들이 있는데,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터미널 도구. 그 설정을 좀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런저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를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 배터리가 포함된 어떤 컨셉들의 그 프로젝트들을 보통 오마이 땡땡땡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오마이 Z쉘이라는 프로젝트가 이거의 원조고, 근데 제가 오픈코드를 처음 써봤는데 좋긴 한데 이것저것 설정해야 될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잘 포장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마이 오픈코드로 이름을 지었고, 근데 이제 앞에 이니셜만 따서 부르면 오모로 부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모로 부르다가 요즘은 또 이제 안에 있는 시지푸스라는 에이전트로 또 많이 음. 부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일반 분들에게는 오픈 코드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거를 베이스로 선택하신 이유도 조금 궁금합니다. 오픈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로드 코드랑 비슷한 프로젝트인데 이제 오픈소스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나 아니면은 앱 같은 걸 열어서 앱으로 열어서 내가 말을 하면 그 말하는 대로 코드를 작성해주고 내가 시킨 걸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고, 근데 이거를 선택하게 됐던 거는 여기서 제공하는 플러그인 기능들이 그 일반적인 클로드 코드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더 잘 풀어내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픈 코드로 선택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연규님하고 좀 궁합이 잘 맞는 검증된 엔진 위에 연규님만의 튜닝이 좀 더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또 하나 좀 놀라웠던 점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본업이 있으신 상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다는 건데 어 아까 6개월 정도 방구석에서 열심히 투박투박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하루에 이거를 만드는데 좀 혹시 투자를 하셨을까요? 보통 퇴근하고 그냥 많이 봤던 것 같아서요. 회사 일을 하는 거를 조금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음. 뭐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고, 이제 회사 일을 조금 꿀 빨고 싶은 마음에 네. 이런저런 이 에이전트가 하는 실수들을 어떻게 하면 잘 잡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실험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음. 그러면서 이제 이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구나에 대한 행동 양식들을 좀 알게 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식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지기 시작했는데, 음.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하나로 뭉쳐진 게 이 플러그인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뭔가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좋아지고 또 조금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결과물로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아마도 이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존의 오픈 소스를 좀 뭔가 분석하고 대조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뭔가 좀 힘들었던 기술적 난관이나 아니면 뭐 '아 이건 좀 포기해야 되나?'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비슷한 얘기를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뭔가 기술적인 질문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음, 이론에 있는 오픈 소스나 이런 것들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어요. 전혀 저한테 영향을 당연히 아예 안 줬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든 적이 없고 이 분야는 아예 처음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혼자 실험해 보면서 실험하는 것들을 이 상황에서는 얘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안 되게 막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오히려 에이전트를 좀 달래는 거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음, 사람들이 이제 뭔가 기술적인 내용들을 저한테 기대를 하시는데 그냥 음, 저는 에이전트들을 달래다 보니까 잘 달래는 법을 알아서 음,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러면은 이렇게도 질문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또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당장 클로드 코드만 하더라도 사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와, 이거 진짜 물건이다.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연규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클로드 코드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여러 가지 툴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서 뭔가 공통적인 아쉬움이나 뭔가 좀 답답했던 포인트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전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에이전트가 짠 코드는 에이전트가 짰다는 티가 나요. 음, 뭔가 이 부분은 이런 느낌 때문에 왠지 누가 봐도 개발자가 보면 이건 AI가 짰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 일에서 써야 되거든요. 네. 제가 뭐 AI를 쓰는 걸 굳이 숨길 필요는 없지만 AI를 썼다라는 게 티가 난다는 건 얘의 어떤 퀄리티가 일정한 수준보다 약간 낮다? 혹은 내가 기대하는 결과랑 다르게 얘만의 색깔이 녹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 싶었습니다. 음. 이거는 또 저도 조금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글을 주로 쓰는 입장에서 AI도 글을 워낙 잘 써주잖아요. 근데 워낙 잘 써주지만 그 안에서 AI가 쓴 것 같은 티가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AI가 쓴 티가 나네 하고 머물렀다면은 영규님은 거기서 뭔가 좀 더 발전해서 이거를 갈고 닦았다는 사실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뭔가 그렇네요. 어쨌든 뭔가 인터뷰를 좀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이것저것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AI나 어쨌든 IT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뭔가 습득 능력 같은 것도 빠르신 것 같은데 제가 IT 소식을 좀 전하는 입장에서 항상 고민이 뭔가 좋은 정보를 얻는, 찐 정보를 얻는 그런 게 조금 항상 고민인데 뭔가 그런 정보를 얻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X를 정말 많이 하는데 X만한 플랫폼이 없다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정말 운이 좋으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샘 알트만 같은 사람하고도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이제 지구에서 유일한 게 X인 것 같은데 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술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돌았던 표현인데 뭔가 엄청난 도구가 나왔는데 이거를 잘 쓰면 정말 엄청 생산성이 좋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사용법을 아무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이제 안드레 카파시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거에 되게 공감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X에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영업 기밀까지 좀 공개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이제 좀 어마이 오픈 코드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는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 도구를 사용 중이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도입을 뭔가 좀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마이 오픈 코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쓰면 뭐가 제일 달라지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연규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연규님이 회사에서 쓰려고 혹은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개발자로서 기존 AI 툴과 비교했었을 때 이것만큼은 확실히 다르다라고 할 만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다를 것 같은데 하나는 코드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얘는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작업을 하기 전에
다른 에이전트를 부려서 나 이 작업을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 인간 개발자라면 어느 위치에다가 이 코드를 작성했을까? 구조가 좋고 좀 잘 보수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AI 도구들보다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코드를 훨씬 더 잘 작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분들도 좀 좋은 구조로 탄탄하게 얘가 만드는 걸 도와주다 보니까 그냥 막 바이브 코딩을 해도 다른 도구들에 비해서 좀 덜 산으로 가는 코드가 음, 더러워져서 더 이상 건드려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적절한 상황에서 필요한 상황마다 활용하기 때문에 팀장이 이제 팀원들의 장점을 알고서 잘 부리는 것처럼 얘도 어떤 애가 어떤 작업을 잘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적절한 상황에서 그 자기 팀원 에이전트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냥 뭐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것들에 비해서 프론트엔드 작업도 훨씬 잘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말씀해주신 팀장 역할을 하는 게 아마도 시지프스가 맞죠? 맞습니다. 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시지프스일 것 같은데, 시지프스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이 맞습니다.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자면, 이런 이름을 좀 짓게 된 이유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뭔가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름을 짓게 된 유래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오모라는 이름을 조금 약간 바꿔볼까? 라는 생각에서 조금 해봤던 것 같고 이유는 이제 트위터에 짓궂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모를 이제 외국인들이 듣기에는 호모로 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음, 들어가지고 아 진짜 그렇냐 얼른 바꿔야겠다 생각을 음, 하고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원래 제가 따로 만들었던 사이드 프로젝트에 있는 그 에이전트들의 기능들을 여기다가 좀 녹여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녹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지푸스를 이름을 바꿨고요. 근데 왜 시지푸스냐 하면 이제 시지푸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신들을 좀 기만을 해가지고 평생 이제 돌멩이를 산으로 이제 굴려야 되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끝까지 올리면 다시 또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돌을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마이 오픈 코드 안에 있는 시지푸스 에이전트도 실제로 이제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시스템에서 계속 괴롭힘을 받습니다. 이거 나 돌 다 올린 것 같은데? 라고 자기가 멈춰버리면 시스템이 아니, 너 아직 돌을 다 안 밀었어. 라고 하면서 강제로 진행을 시켜요. 네. 그래서 작업이 실제로 완료됐다고 시스템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등록을 해두면 그 하기로 한 일을 완수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계속 괴롭히면서 작업을 완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푸스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고모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천재적인 AI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이제 전문 에이전트들이 팀으로 협업하는 구조이잖아요. 저도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관련 좀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좀 뭔가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통제하고 검증하는 여기서는 표현을 에이전트 하네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에이전트 하네스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이마이 오픈 코드에서는 이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고 적용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니스는 제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말에 뭔가 마구였던 것 같아요. 막 안장이나 이런 말들이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하니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애들이 말이라면 이제 얘네들을 부리기 위한 얘네들이 쓸 수 있는 도구들 뭐 이런 세트를 하니스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오마이 오픈 코드 안에는 되게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얘가 일을 자꾸 다 안 했는데 멈춰버리는 거를 강제로 진행시키게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음, 작업을 사용자가 뭔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조건 이제 울트라워크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작업을 하기 전에 무조건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코드를 짜야 되지? 이건 어떤 프로젝트지? 뒤져보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둔다거나. 그래서 음, 더 많은 것들을 안 상태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근데 음,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밑에 멀티 에이전트들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서 소환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이제 사람이 부하 직원을 부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 정말 그 모든 지식을 다 알고서 보고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정보를 원하고 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지시를 에이전트가 자기 부하 직원 에이전트한테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롬프팅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에이전트들이 프롬프팅을 훨씬 잘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밑에 애들을 부리고 자기는 필요한 정보만 속속 받아와서 다음 작업을 하는데 참고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얘네들을 부릴 때 얘네가 밖으로 안 나가도록 가드레일을 잘 설정해주는 그런 것들도 이제 뭔가 되게 메타적으로 얘가 얘를 통제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얘기만 들으면 정말 유능한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를 두는 느낌인 것 같아요. 중간 관리자를 둠으로 인해서 이 중간 관리자가 그 밑에 실무자들의 각각의 어떤 능력을 잘 하는지를 다 미리 알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지금 너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너가 와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팀이 꾸려지고 그 팀이 뭔가 일을 하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뭔가 구조라고 하면은, 어, 이런 능력이 뭔가 좀 빛을 발하는 작업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까 프론트엔드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뭐 백엔드는 클로드 아니면 GPT 이런 모델들이 좀 잘하고 프론트엔드는 아까 제미나이가 잘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프로젝트를 이제 째로 뽑아야 될 때 장점만 가지고서 이제 활용하면서 일을 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일단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AI라는 것이 어쨌든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하게도 지금 이 오모도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물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예전에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많았던 것처럼 요즘은 아예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뭔가 맥락을 잘 짚어줘야 된다, 잘 떠먹여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영규님만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모바일 오픈 코드를 만든 건 그걸 안 하고 싶어서 만든 거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냥 일 음, 시키는 건데 알잘딱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걸 만든 거긴 했거든요. 음, 근데 그러려면 제가 알잘딱을 하려면 결국 잘 알긴 해야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민들이 녹아지면서 이 구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오마이 오픈 코드의 구조가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A라는 부분에 이런저런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참고해서 B 기능을 만들고 싶은데 이 B 기능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동작하고 A랑은 이런 게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걸 만들고 뭐 테스트 코드도 짜고 돌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비교 대상을 두고 참고할 만한 어떤 맥락을 같이 주면서 얘가 적당히 탐색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혹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요즘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자동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걸 자동화를 일정 부분 도와주는 게 이제 제 프로젝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맞습니다.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오모라는 게 탄생을 한 거군요. 네, 음, 저는 제가 그냥 막 말하면 알아서 알아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언어 능력이 엄청 떨어져도 얘가 그냥 제가 원하는 걸 알아채고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도 정말로 개떡같이 말했는데, 와, 얘가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 뭔가 이런 것도 체감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적도 있으셨을까요? 어, 사실 매번 그렇고요. 울트라 음, 워크라는 이제 그 모든 기능을 활성화하는 트리거 단어가 있는데 프롬프트에 이제 울트라 띵크 보통 입력하시는 것처럼 울트라 워크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그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코드를 뒤져보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최대의 출력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복잡한 어떤 시스템에서 얼마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이제 회사 일에서 여러 가지 뭐 2개, 3개로 오가는 시스템에서 어느 특정 부분에서 이제 좀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증상만 말하고 이거 이 상황에서 데이터가 꼬여 들어가더라. 이거 원인을 찾고 고쳐줘. 울트라워만 하니까 원인을 찾고 고쳐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의 말만 하면 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요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작성하고 하는 노력들을 에이전트가 대신하게 함으로써 걸거든요. 많이. 그래서 많이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모를 실제 회사 업무에서 하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고 있고 제 옆자리에 계신 분이랑 제 앞자리에 계신 분이랑 제 뒷자리에 계신 분도 쓰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어, 실제로 이제 이거를 회사에서 쓰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생겨난다는 이야기이실 것 같은데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영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맡기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실까요? 생각이 나가지고 네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얘한테는 이런 일 안 시킨다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에이전트를 최대한 제 팀원처럼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처럼 음, 생각하려고. 어떤 사람이냐면 ADHD인 사람이에요. 음, 실수가 뭐 저도 ADHD니까 이건 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수가 좀 많고 빼먹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 되돌릴 수 없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덜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환경이 계속 재현이 되고 되돌렸다가 돌렸다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최종 버튼을 누르는 거는 사람이 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뭔가 이것을 맡겼었을 때 리스크가 생길 것 같은 것들은 스스로 이제 인간들이 판단을 해서 적절한 것들을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궁금해요. 얼마 전에 저도 인터뷰를 좀 봤는데 아직 이것은 완성형이 아니라고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진화를 시킬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뭔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장의 무기 같은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베타로 올라와 있는 버전이기는 해서 베타를 사용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그 아까 말했던 울트라 워크 이런 것들은 좋기는 한데 여전히 정밀 타격은 잘 안 되는 느낌이죠. 최대한 많은 걸 뒤져보고 사용자의 의도를 적당히 유추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괜찮은데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도 당연히 그렇지 얘네들도 헷갈려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버전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베타로 공개되어 있는 버전은 사용자랑 인터뷰를 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작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 작업 계획서가 실제로 이행이 가능한지 뭔가 빠져있는 맥락은 없는지 이것도 이제 외부 에이전트가 들어와서 약간 감사를 하듯이 검증을 또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아주 정확한 작업 계획서를 다른 이제 시지프스의 다른 친구 에이전트한테 시키게 되면 얘는 자기가 일을 안 하고 얘는 완전히 프로젝트 매니저여서 제일 잘하는 애를 제일 잘할 것 같은 애를 데려와서 적재적소에 각 작은 작업들별로 할당해서 일을 시키는데 이제 이렇게 돌게 됐을 때 되게 정확하게 시킨 거를 딱 뽑아주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거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을 조금 더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더 정확한 일들을 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지적으로 좀 많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 그런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도 얘가 한 번 더 생각해서 질문해 주고 그걸 더 구체화해 주고 사람은 최대한 생각을 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 그런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 같은 건데 바이브 코딩 시대가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저 같은 이제 비개발자 출신들한테는 뭔가 터미널 화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낯설고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아예 없지는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엔스로픽에서도 비개발자들을 위한 뭔가 코워크라는 거를 출시했더라고요. 뭔가 연규님도 이 오모를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발전시킬 계획이나 비전이 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건 엔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엔진을 좀 완벽하게 좀 성능이 좋게 다듬는 걸 일단은 집중하고 있고 그게 되고 나면 아직은 제 눈엔 부족해 보이는 게 많아서 그게 되고 나면 조금 눈을 돌리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뭔가 본질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제 좀 뭔가 좀 딱딱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오모가 공개되고 나서 진짜 엄청 다양한 반응들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실 댓글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 잘생김이 코드에 그대로 반영된 오마이코드라, 오픈코드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 저도 지금 이 캠으로 에서도 좀 봤는데 혹시 뭔가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사용자 반응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황에서 깊게 나와버렸는데요. 어, 가장 인상 깊었던 리뷰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이 정도가 되면 개발자는 얼마나 남았지? 음. 라는 리뷰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리뷰는 이걸 쓰고서 코딩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라는 리뷰였어요. 두 개가 상반되지만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 이 두 가지 리뷰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랑 신나는 부분을 되게 잘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막 개발자들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뭔가 비슷하게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해왔던 이야기이고 그래서 뭔가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개발이라는 것들이 개념이 많이 바뀌게 될 거는 확실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이 정도면 개발자는 얼마 안 남았다라는 리뷰가 좀 저한테 좋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코딩이 너무 재밌다라는 리뷰가 이제 새로운 방식의 어떤 코딩,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제시하는 데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리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도 아까 계속 언급 들었던 것처럼 비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요즘 바이브 코딩 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했었던 게 이제 커서를 활용해서 제 개인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이게 시작하고 나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이제 웹사이트가 막 바뀌고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계속하게 되는 그런 뭔가 저도 처음 그걸 하고 나서 막 밤새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었었던 질문이기는 한데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드리고 싶은 것들이 하나가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발자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코딩을 배우기 시작한 주니어 개발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뭔가 우려 같은 것들도 많아요. 이것을 봤었을 때 이제 개발 생태계에 계신 입장에서 후배분들에게는 어떤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뭔가 이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뀌고 있을 때는 예전에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도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한계를 두지 않았거든요. 얘는 다 할 수 있다부터 시작했어요. 못하면 그건 내가 말을 잘못한 거겠지. 그래서 음, 누가 하는 말을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고 제가 하는 말도 쟤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의심하고 그냥 다 고민하고 그래서 내 어떤 생각들을 쌓아 올렸을 때 그 쌓아 올린 생각들이
쌓이고 부서지고를 반복했을 때 남아있는 건 좋은 생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느 분야든 똑같겠지만. 그래서 주니어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발자 뭐 얼마 안 남았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라도 무작정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이런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듣고 직접 해보고 고민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너무 피곤한 일이긴 하죠.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AI 시대에, 지금 같은 AI 시대는 모두가 처음 겪는 거잖아요. 챗GPT를, 챗GPT가 나온 지 이제 막 3년이 됐고, 그 이후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해서 그거를 쓰는 사람들도 사실 정말 길어봐야 이제 3년 차이고, 다가올 미래를 먼저 겪은 사람도 없는데, 미리 단정하는 듯한 그런 말들은 저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오히려 뭔가 그러면은 모두 다 똑같은 출발선에 선 거 아닌가? 이 시대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출발선에서 내가 먼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발 한 번 내딛는 다면은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해주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궁금한 거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 좋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분들도 그렇지만 비개발자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공포나 우려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뭔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뭐부터 조금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야기를 듣고서 겁이 나면 겁을 먹지 말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친구가 막 어떻게 발전하고 뭐 세상을 바꿀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정말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뭐가 걸리길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대로인 걸까? 근데 왜 저기는 저 사람들은 에이전트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뭐 그런 것들을 이 친구랑 그냥 친해진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어, 오마이 오픈 구두를 먼저 깔아보라고 할까요? 저는 네, 뭐 모두가 코딩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뭔가 아마 그 재호님께서도 글을 쓰게 했을 때 얘가 AI가 쓴 글이 좀 티가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는 티나게 글을 쓰고 음, 어떻게 좀 잘 보완하는 걸 만들면 이 친구가 내가 쓴 글이랑 얼추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실험을 해보면 취향이 맞는다면 꽤 재밌으실 것 같고요. 그 점에서도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실패를 하는, 실패라기보다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부터 되게 거창한 것부터 계획을 하고 뭔가 실행을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그 단계에서부터 좀 좌절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어보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조금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부터 좀 시작해보라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냥 제가 하는 말도 다 틀린 얘기일 수 있고 옆에서 있는 사람이 하는 말도 다 틀린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냥 본인이 써보면서 부딪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모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끝내볼, 아무래도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좀 운영하다 보면은 뭔가 기능 제한이나 뭐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뭔가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본업도 계신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뭔가 기능을 하는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제 프로젝트 소개글에 맨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조금 오만하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문장인데 제가 다 테스트 해봤고 제가 써봤을 때 제일 좋은 것만 여기에 담았으니까 그냥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매일매일 쓰고 있고 매일매일 개선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하는데도 쓰고 있고 그래서 정말 썼을 때 유용한 거면 넣는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근데 그게 그냥 뭔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기보다는 진짜 말 되고 유용한 거 다른 사람이 안 해본 거더라도 내가 해봤는데 이거 좋아 그러면은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방향을 계속 가져가면서 요 엔진을 좀 탄탄하고 성능이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몇 개 질문이 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오모가 빠르게 관심을 받을 거라고 예상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로 뭔가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쏟아지면은 기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부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을 때 개발자로서 뭔가 좀 달라진 점이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책임감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개발 방식이 옛날과는 달라졌다든지 뭔가 이런 태도나 아니면 자세나 아니면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생각들을 별로 확실히 못 가졌던 것 같은데 음. 얘한테 시키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믿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냥 이런 버그가 있는데 너가 찾아서 알아서 고쳐줘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에이전트들은 그게 안 되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뭔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된다라는 거를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되는 걸 보였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니까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어, 근데 반면에 이제 좀 아직도 어, 저 제가 가진 생각들에 대해서 여전히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조금 처음에는 속상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그래도 결과로 증명했다는 사실이 좀 뭔가 멋있기도 한 것 같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뭔가 자기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신 분도 결국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주신 것 같아서 그것도 저는 좋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고요.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자비와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시간을 들여서 만들고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유료화라든지 혹은 뭔가 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고 계신 것들도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막 저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막 이 프로젝트를 사고 싶다라는 제안도 왔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조금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뭐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막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당장은 조금 요 계속 말했던 것처럼 요 엔진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조금 시간을 쓰려고 하고 뭐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뭔가 개발자로서의 뭔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고 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긴 시간 동안 모모의 탄생부터 기술 그리고 뭔가 미래까지 많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김현규로서의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 고등학생 정도 때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라면
길거리에서 뭔가 지하철에서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로망처럼 가지고 있는 꿈이라면 제가 만든 물건이 그건 뭐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당연하게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은 게 저도 작년 6월에 제 첫 번째 책을 출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잘 팔리는지 막 서점에서 가면서 '누가 내 책은 사지는 않을까?' 막 이러면서 책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으실까 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이야기나 아니면은 오마이 오픈 코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 혹은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있다면은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걸 만들고 있는 정말 가장 순수한 동기는 사람들이 쓰는 거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어 근데 이제 뭔가 비개발자 분들도 좀 시도를 해 보시면서 뭔가 설치 과정이 어렵다거나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도 받았었는데 뭔가 어쨌든 그렇게라도 좀 좋게 사용해 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에서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마이 오픈 코드 개발자 김연규 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함께 해 주신 연규 님께 감사드리고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